다이어트로즈 남자 최겸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47분이고요. 저는 지금 2시간 반 넘어서 3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오디오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10분 동안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식히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제 목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하지요. 자, 제가 올해 1월에 간헐적 단식 입문자를 위한 5단계 가이드라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간헐적 단식을 2017년에 처음 알게 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오면서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인터뷰나 또는 책, 다양한 자료들을 봐왔는데요. 아직까지 좀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이 분야에 정답은 없고, 그리고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보통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대사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음식과 관계 맺는 방식에 문제가 좀 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접근법이 조금 더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룬 제안들을 봐도 그동안 좀 만족스러운 건 없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걸 하실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신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아껴왔던 1년짜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몸에 감량할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 기존 체중에서 10kg 또는 기존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이걸 익숙하게 만들고 나에게 최적화하고 1년 동안 유지한 다음에 이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전달 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습관, 식단, 활동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저의 제안은 구성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운동만 하고 식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건 우리 몸의 이 복잡한 대사 체계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 일상의 맥락들, 현실의 맥락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오는 안정감들이 이 기저에서 잘 잡아줘야지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강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자기. 두 번째,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기. 세 번째, 하루에 10분 이상 햇빛 쐬기. 네 번째, 잠에 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 먹지 않기. 다섯 번째, 산책하기.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일곱 번째, 대인 관계 관리. 여덟 번째, 공간 관리. 아홉 번째, 마인드풀 이팅. 열 번째, 식후 습관. 여기에서 아마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 텐데요. 6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 중에 하나가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졸은 가끔씩 분비될 때는 되게 우리 몸에 어떤 유의미한 물질이지만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상황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살을 빼는 게 어려워지고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들, 특히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 관계 관리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요. 그 중에서는 우리 가까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또는 회사나 이런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이런 교류들,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공간 관리. 이건 되게 많은 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나의 삶, 나의 습관이 건강해지려면 또 나의 습관이 정돈되려면 내 방이나 나의 집 같은 것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싱크대에 설거지가 막 쌓여있고 내 방에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관리하고 또는 다른 것들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집을 나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의외로 중요해요. 9번째는 마인드풀 이팅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시거나 TV를 보시거나 할 텐데 그거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더 이 앞에 있는 음식과 현재 식사의 맥락에 집중하고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거, 이것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번째는 식후 습관인데요. 여긴 정답은 없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가볍게 걷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후에 식욕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양치질을 바로 해주시는 것도 현명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기본 습관이 있었고요. 다음은 식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식단과 관련해서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간헐적 장기 단식, 36시간 이상의 단식이에요. 끼니, 열량,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양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이 중에서 열량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대 다이어트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식단을 얘기할 때는 열량뿐만 아니라 단식과 끼니 그리고 음식과 종류와 양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열량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량만 다뤄서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에 문제가 있는데 열량만 신경 쓴다면 그런 경우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은 활동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활동엔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운동이 있을 거고요. 2번째는 명상이 있습니다. 우린 다이어트를 할 때 왜 명상을 신경 써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고 다양한 자극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명상이란 시간을 통해서 잠시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 어떤 흥분된 교감신경을 풀어주고 이완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깊게 가져가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들을 낮추고 반대로 행복감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높여주는 게 우리가 좀 더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명상을 좀 어려워 하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자기 전이나 또는 아침에 또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실 때 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데 가이드 명상 같은 것들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서 진행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몸을 맡기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1년 동안 총 4분기의 어떤 타임 시리즈로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 3개월씩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달성하고 어떤 식단을 가져가고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이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분기는 습관을 도입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핵심 목표는 첫 번째, 나쁜 습관 정리하기. 대표적인 게 식단이죠. 두 번째, 간헐적 공복에 익숙해지기. 세 번째,
체지방 대사 열기. 몸에서 막혀있는 체지방 분해가 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식욕과 포만감의 안정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식욕이 통제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했던 10가지 기본 건강 습관들을 실천하시고요. 식단은 다음과 같이 가져갈 겁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 파트에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간헐적 단식 입문자를 위한 5단계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따르시고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때 영상을 보고 이미 실천하신 분들은 오늘 이 1분기를 넘기고 2분기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상을 봤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보시고 3개월 동안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량의 경우에는 이 첫 1분기 동안은 조금 자유롭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 대사량을 넘기지 않는 선에선 열량은 자유롭게 조절할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의 종류와 양인데요. 우리가 이 간헐적 단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난이도나 결과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지방 분해를 제대로 열고 싶으시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권장드리고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25에서 100g 사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에너지는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급해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아래 다른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탄수화물 줄이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기존에 드시던 일반식의 탄수화물 함량에서 절반 또는 3분의 2로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줄여주는 거예요.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가지 정도 그룹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전에 운동을 원래 하셨던 분들 또는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에너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운동 수행 능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너무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의 강도나 빈도 같은 것들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약간 너무 활동적이거나 격렬한 운동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스트레칭, 30분 이상의 걷기 또는 가벼운 요가 같은 것들을 추천드려요. 운동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 또는 감량에 좋은 거긴 한데 제가 이때 왜 보수적으로 접근하냐면 아마 지금 몸에 감량할 체지방이 많고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신체 가동성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근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게 되면 몸이 어딘가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체중을 조금 더 감량하고 나서 또는 조금만 더 여기 익숙해지고 나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명상 파트에서는 우리가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3개월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린 체성분이나 체중이나 또는 다른 가능한 건강 지표들을 체크하고 우리가 이 3개월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겁니다. 그렇게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휴식, 리커버리를 2일 정도 넣는 겁니다. 우리가 2일 정도만 기존보다 조금만 더 식단을 느슨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하루에 한 끼 또는 2끼를 많이 먹었다면 이때는 하루 2끼에서 3끼까지 먹을 거고요. 맛있는 음식 먹을 겁니다. 다만 맛있는 음식이 꼭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나쁜 음식들이 맛있는 게 많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우리 몸이 쓰는 만큼의 열량만큼 넣어서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개월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더 우리 몸이 대사를 올리고 글리코겐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3개월이 끝나고 이틀간 회복도 하고 우린 이제 2분기로 넘어갈게요. 2분기에는 우리가 대사를 개선시키면서 체지방분해도 어느 정도 늘려줄 거예요.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본격적으로 낮추기. 두 번째, 체지방분해 최대화. 세 번째, 운동 가볍게 시작하기. 제가 렙틴 저항성에 대해선 이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들을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슐린과 렙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호를 우리 몸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몸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식욕이나 포만감을 조절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간헐적 단식과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충분하게 낮추는 겁니다. 기본 습관 10가지 이전과 동일하고요. 식단으로 넘어갈게요. 간헐적 장기 단식 파트에서는 우리가 36시간의 단식을 2주에 한 번씩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6시에 식사를 했다면 우리가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같은 시간이 되고 여기서 한 끼 건너뛰게 되면 일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때 첫 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6시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단식을 2번 넣어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충분하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 드시는데 아마 평소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2끼를 드시고 가끔씩 한 끼를 먹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배가 안 고프거나 또는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한 끼만 드시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열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에너지 필요량은 2020년에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남성, 여성, 그리고 나이대,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예측되는 에너지 권장량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보자면 여성의 경우에는 1800에서 2000kcal, 남성의 경우에는 2200에서 27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하루에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 몸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요? 음식의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체지방과 글리코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특히 우리가 기존에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 이상 최소한 먹는 식단을 영양학회에서 권고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체지방 대사가 안 일어나는 게 기본값처럼 잡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그렇게 많이 자주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평소에 체지방을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최근에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지방과 글리코겐에서도 꺼내서 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우리는 목표 섭취 칼로리를 정할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대사량에서 200에서 1200 정도 빼주고요. 그러면 하루에 600에서 1800kcal 정도 먹겠죠.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 대사량에서 600에서 1500kcal 정도를 빼주면 하루에 700에서 2100 정도의 킬로칼로리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범위가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하고 2끼를 먹기도 하고 가끔씩은 3끼를 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루 대사량이 2000kcal인 여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목표 섭취 칼로리를 1200kcal를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800kcal가 남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감량을 한 동안에 대사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는 것은 600에서
700kcal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린 이거를 체지방 70에서 80g 정도의 체지방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지방 100g이 870kcal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0에서 700 정도면 약 100g이 조금 안 되는 양의 체지방을 우리 몸이 분해했고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양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지 목록에는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콩이나 씨앗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그리고 주의식품에는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유제품, 백미를 제한 곡물, 그리고 과일 등이 있습니다. 렉틴, 유제품, 콩과 같은 이런 일부 식품의 어떤 이슈에 대해선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 결정할 때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나씩 숫자를 정해 나가야 돼요. 가장 먼저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마지막으로 지방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리 몸에 추천되는 단백질 공급원 리스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체중에서 킬로그램 숫자 대신에 거기 g을 넣고 이것에 1.0배에서 1.5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는 2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여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 60g에서 또는 90g까지, 더 많게는 120g까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2분기 때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25g에서 50g 사이로 가져갈 겁니다. 탄수화물 1g이 약 4kcal니까 이 정도는 100에서 200kcal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참고로 시중에 있는 햇반 한 공기에 약 60에서 7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에서 50g 정도면 하루에 밥을 반 공기 또는 3분의 2 공기 미만으로 섭취하고, 그리고 채소를 충분하게 먹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는 우리가 직접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식물을 먹고 분해해서 발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발효하고 나면 단쇄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세트산과 뷰티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쇄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케톤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밖에서 음식이 들어오고 주로 소장에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또는 다른 영양소들을 흡수했고, 그리고 대장에 넘어가선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고, 그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정했으면 이제는 지방 섭취량을 정할 건데요. 지방 섭취량을 정할 때는 우리가 목표 섭취 칼로리에서 단백질 칼로리와 탄수화물 칼로리를 뺀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칼로리에서 9를 나눠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사량이 2000kcal인 여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목표 섭취 칼로리를 1200으로 잡았고, 그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이렇게 440칼로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에 남은 칼로리는 760kcal이고요. 실제 지방으로 치면 85g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방을 생각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체지방이죠.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이것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몸의 평균적인 대사량을 체크하고, 두 번째, 각자의 체중이나 활동량에 맞게 단백질 섭취량 계산해주고, 세 번째, 탄수화물 섭취량 결정하고, 그렇게까지 빼고 나서 남는 칼로리들은
우리가 지방 섭취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분해로 해결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2분기부터는 운동 한 가지를 정하고 천천히 시작해 볼 거예요. 다만 이때 우리 몸의 가동성이나 기본 근력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격렬한 거 하지 말고 천천히 올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운동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칭, 홈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게 있어요. 스트레칭이나 홈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요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기도 한데 요가소년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리는데 여기에 초보 요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영상이 있어요.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돼요. 혹시나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셨을 때 만약에 운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PT를 받으셨으면 해요.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는 건데 물론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회당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20회 또는 40회 길게 끊기도 해요. 다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부하를 주는 운동인데 이런 것들이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분명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때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돈을 조금 더 써서 내 건강에, 인생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긴 하는데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운동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 있는 운동들이 모두 다 부담스럽다면 걷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30분에서 60분 정도 매일 걸어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면서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측정 같은 것들을 하고 기간이 종료됩니다. 회복 기간을 이틀 정도 가질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대사량만큼 충분하게 에너지를 먹어주고 그리고 원하신다면 하루에 2끼, 3끼 괜찮습니다. 다만 나쁜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고 어디까지 허용할지 안 할지는 결정해 주세요. 아예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3분기로 넘어갈 거예요. 3분기는 집중 감량기입니다. 핵심 목표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 계속해서 낮추기. 두 번째, 운동 본격적으로 하기. 세 번째, 1분기, 2분기의 몸의 반응, 컨디션, 자신의 감량 목표, 운동량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 조금 더 늘리기. 우리가 2분기 때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25g에서 50g으로 가져갔었는데 3분기 때는 이 상한선을 100g까지 선택에 따라서 늘려도 괜찮습니다. 4분기에 식단을 살펴볼게요. 간헐적 장기 단식의 경우에는 월 1회 36시간에 단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2번이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끼니는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 먹을 겁니다. 평소에는 2끼고 가끔씩 한 끼를 먹겠죠. 자, 그리고 열량 계산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나 3분기 때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우리가 회복기를 넣어줄 거예요. 대사량의 100%만큼 에너지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날입니다. 끼니 수도 2끼에서 원하신다면 3끼까지도 괜찮아요. 혹시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하기 전날에 회복기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음식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보자면 피하는 음식이나 단백질 지방의 경우에는 가이드가 동일하고요. 탄수화물 섭취량의 상한선이 100g까지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100g을 먹으라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일과나 스케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적게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이 먹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로리 치면 100에서 400kcal 정도죠. 자, 이제 운동으로 넘어갈 텐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고, 하셨던 분들은 강도나 빈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운동을 하지 않았던 날들에는 산책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 관절의 부담이나 몸의 가동성을 고려해서 달리기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할게요. 자, 이렇게 3개월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체크할 지표들을 측정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일 동안은 하루에 2-3끼 정도를 우리의 대사량에 맞게 100% 충분하게 드시고, 이 기간 동안 대사량도 올려주고 글리코겐도 조금 더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9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4분기로 넘어오는데요. 4분기는 우리가 최적화하고 습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목표는 첫 번째, 나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의 최적화하기.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루틴 만들기. 세 번째, 이건 선택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 조금 더 늘리기. 혹시나 괜찮으셨던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에 100g 이하로 유지해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최대 150g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기본 습관 10가지는 동일하고요. 식단을 살펴볼게요. 간헐적 장기 단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분기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36시간의 단식을 해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으면 이제는 분기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끼니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1-2끼 정도 드시면 되고요. 열량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 넘어가는데요. 앞에서는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이 체중의 1배에서 1.5배까지였는데요. 이 기간에 혹시나 운동량이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습니다. 2배까지도 괜찮고요.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한선과 상한선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의 하한선이 올랐다는 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만 더 늘려달라 라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50g 정도, 칼로리로 계산하면 200kcal에서 600kcal 정도의 범위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10개월, 12개월 차가 되면 우리 몸에서 대사 유연성이 조금 더 올라가서 탄수화물 양과 또는 섭취하는 종류의 범위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4분기까지 감량을 최대화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탄수화물을 낮게 유지하시고, 이 4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탄수화물을 조금씩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섭취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의 경우에는 주 2회에서 4회 정도 우리가 숨이 차고 땀이 많은 운동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는 운동이 조금 더 몸이 편해지고 습관이 되고 나아가서 재밌어지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개월이 잘 지나고 나면 우리 1년짜리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꼭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체지방이나 체성분, 체중뿐만 아니라 이전과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대사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눈으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조금 더 긴 회복기를 가져갈게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칼로리 섭취량 늘려주고 조금 더 음식의 종류 같은 것들 느슨하게 가져가 줄게요. 우리가 이미 1년 동안 뭔가를 되게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더 느슨하게 가져가는 게 충분히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살이 빠지는 건 그 중에 하나일 뿐일 거예요. 그것 외에도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나 대사 문제들이 개선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음식과 관계 맺는 방식도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고 4번 먹는데도 또 먹고 싶고, 밤에 뭔가를 더 먹고 싶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을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안 맞는지, 또는 언제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컨디션이 유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먹고 안 먹겠다, 언제 먹고 안 먹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되게 안정적으로 내 삶 전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 몸에 대해선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평생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건강 기반을 닦아나가는 것, 그게 제가 이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1년짜리 플랜을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을 하나씩 봐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간헐적 단식 입문자를 위한 5단계 가이드라인은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실 만한 정보들을 찾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 상황도 지금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도 직접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때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들 더 큰 힘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